트랙터 뒷바퀴가 작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는 아마 지금처럼 효율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수천 킬로그램의 쟁기를 끌어야 하는데 바퀴가 지늘게 푹푹 빠져버린다면 농부들은 매번 트랙터를 꺼내느라 하루를 다 보내야 했겠죠. 실제로 초창기 트랙터들은 이 문제 때문에 설계를 완전히 뒤집어야 했고 결국 지금처럼 거대한 뒷바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냥 멋으로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었던 거죠. 19세기 말 증기 트랙터 시절부터 엔지니어들은 바퀴 크기와 농업 효율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오늘은 이 거대한 뒷바퀴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랙터가 밭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바퀴가 땅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인데 큰 바퀴는 지면과 닿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마찰력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발이 큰 사람이 눈밭에서 덜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스키를 신으면 푹신한 눈 위에서도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넓은 접촉면이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트랙터 뒷바퀴에 새겨진 깊은 홈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트레드 패턴이 지늘기나 젖은 땅을 꽉 움켜쥐면서 미끄러짐을 막아줍니다. 마치 등산화 밑창이 깊은 골이 미끄러운 산길에서 발을 잡아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일반 승용차 타이어와 트랙터 타이어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한데 승용차 타이어는 도로와의 접촉을 최대화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반면 트랙터 타이어는 오히려 땅을 파고드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트랙터는 일반 차량이라면 꼼짝도 못할 질퍽한 논밭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비가 온 직후의 밭이나 물을 댄 논에서 작업할 때 이 접지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같은 무게의 차량이라도 바퀴 설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농번기에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날씨에 관계없이 작업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끄러지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트랙터의 진짜 임무는 무거운 장비를 끄는 것이거든요. 쟁기부터 시작해서 파종기, 수확기, 트레일러까지 트랙터가 끌어야 하는 장비들의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톤에 이르는데 이걸 끌려면 단순한 마찰력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물리학 원리가 등장하는데 바퀴의 지름이 클수록 더 큰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렛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긴 지렛대가 짧은 것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큰 뒷바퀴는 엔진의 회전력을 강력한 견인력으로 바꿔주는 거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퀴의 반지름이 곧 지렛대의 팔 길이가 되는 건데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같은 엔진 출력으로도 2배의 견인력을 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변수가 개입하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트랙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뒷바퀴에 실리는 하중이 커지고 이 무게가 땅을 더 세게 누르면서 접지력이 극대화됩니다. 무거운 짐을 끌수록 뒷바퀴가 땅에 더 세게 눌리니까 오히려 더 잘 끌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랙터가 느린 속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비결인데 낮은 회전수에서 높은 토크를 뽑아내야 하는 농업용 기계에게는 완벽한 조합인 셈이죠. 스포츠카가 빠른 속도를 위해 설계됐다면 트랙터는 강한 힘을 위해 설계된 거고 그 핵심에 거대한 뒷바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트랙터 플리이라는 스포츠를 보면 이 견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할 수 있는데 개조된 트랙터들이 수십 톤의 무게를 끌면서 경쟁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앞바퀴가 유독 작은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향 때문인데 작은 앞바퀴는 회전 반경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날렵하게 방향을 틀 수 있게 해주거든요. 농장에서 일하다 보면 울퉁불퉁한 지형이나 구불구불한 밭 모서리를 수시로 돌아야 하는데 만약 앞바퀴까지 컸다면 트랙터가 유턴 한번 하려고 한참을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밭 끝에서 방향을 바꿔 다음 줄로 넘어가는 작업을 생각해보면 이 회전 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넓으면 밭 가장자리에 작업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고 그만큼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작은 앞바퀴 덕분에 트랙터는 거의 제자리에서 방향을 틀 수 있고 이건 복잡한 지형이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또한 작은 앞바퀴는 조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도 줄여주는데 바퀴가 크면 방향을 틀 때 더 큰 힘이 필요하지만 작은 바퀴는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작은 앞바퀴와 큰 뒷바퀴의 조합이 트랙터에게 탱크 같은 힘과 스포츠카 같은 기동성을 동시에 선물해 준 거죠. 겉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디자인인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초기 자동차들도 비슷한 디자인을 가졌다는 건데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 환경이 변하면서 자동차는 네 바퀴 크기가 같아졌지만 트랙터는 원래의 설계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큰 뒷바퀴 위에 운전석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높은 곳에 앉으면 트랙터 앞쪽 지면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지는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씨를 뿌리거나 밭을 고르는 작업을 할 때 바로 앞이 안 보이면 줄이 삐뚤어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확철에 한 줄이라도 놓치면 그게 바로 농가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야 확보는 곧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대 트랙터들은 GPS 유도 시스템을 장착해서 자동으로 직선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눈이 최종 확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넓은 시야 덕분에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농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 돌덩이가 있거나 집안이 꺼진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다는 건 운전자의 안전과 장비 보호 모두에 중요합니다. 높은 운전석은 장시간 작업 시 피로도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앞을 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게 목과 허리에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농번기에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트랙터를 운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인체공학적 요소도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인 겁니다. 농업에서 땅은 곧 재산이고 생명인데 트랙터 바퀴가 함부로 토양을 짓눌러버리면 농사 자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토양 다짐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농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큰 뒷바퀴는 트랙터의 무게를 넓은 면적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덕분에 토양 다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면적이 넓으면 단위 면적당 압력이 낮아지는 건 기본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토양이 딱딱하게 눌리면 뿌리가 뻗지 못하고 물과 공기 순환도 막혀서 작물 성장에 치명적인데 한번 다져진 토양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 조절과 함께 이 넓은 바퀴를 활용해서 흙을 보호하는 거고, 이건 단기적인 편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농지 관리 전략의 일부인 겁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면 타이어가 더 넓게 퍼지면서 접촉 면적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토양에 가해지는 압력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낮추면 타이어 손상이나 조향 불안정의 위험이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밭을 갈 때는 바퀴의 무게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데 흙덩이를 부숴주면서 씨앗이 뿌리 내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적당한 압력은 토양 입자 사이에 큰 덩어리를 부수고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바로 토양 준비 과정에서 뒷바퀴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인 겁니다. 최근에는 토양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압 타이어나 이중 바퀴 시스템을 도입하는 농장도 늘고 있는데 접촉 면적을 최대화해서 토양 다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배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트랙터가 무거운 짐을 끌 때 대부분의 하중은 뒷바퀴로 집중됩니다. 이건 트랙터의 구동 방식에서 비롯된 이유인데 대부분의 농업용 트랙터는 뒷바퀴 구동 또는 사륜 구동이고 주 동력은 뒷바퀴에서 나오거든요. 이때 뒷바퀴가 작다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져서 앞쪽이 들리거나 심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랙터 전복 사고는 농업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유형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농부들이 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칩니다. 거대한 뒷바퀴는 이 하중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트랙터가 무슨 작업을 하든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앞뒤축 사이의 무게 균형을 유지해서 조종 안정성까지 확보해주는 겁니다. 특히 경사지에서 작업할 때 이 무게 배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데 무거운 장비를 끌고 언덕을 오르내릴 때 잘못된 무게 배분은 곧바로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큰 뒷바퀴가 제공하는 낮은 무게 중심과 넓은 지지면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트랙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트랙터 앞쪽에 로더 같은 장비를 장착했을 때도 뒷바퀴의 무게가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데 앞이 무거워지는 만큼 뒤에서 버텨주지 않으면 조향이 어려워지고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트랙터들이 뒤쪽에 별도의 무게추를 달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이런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트랙터가 이런 디자인인 건 아닙니다. 소형 다목적 트랙터나 특수 작업용 기계들은 앞뒤 바퀴 크기가 비슷한 경우도 많고 정원 관리용 소형 트랙터나 골프장 관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강력한 견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을 채택합니다. 존 디어의 대형 사륜 구동 모델처럼 네 바퀴가 전부 같은 크기인 트랙터도 있는데 이건 특정 작업 환경이나 용도에 맞게 설계된 결과물입니다. 이런 동일 크기 사륜 구동 트랙터는 주로 대규모 농장에서 사용되는데 네 바퀴 모두에서 동력을 전달받기 때문에
극한의 견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리하거든요. 또한 과수원이나 포도밭처럼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특수 트랙터들은 전체적으로 폭이 좁고 바퀴 크기도 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가야 하니까 일반 트랙터처럼 뒷바퀴가 크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트랙터 디자인은 결국 어떤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농기계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농업용 트랙터, 그러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물을 운반하는 용도의 트랙터는 여전히 큰 뒷바퀴와 작은 앞바퀴 조합이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랙터 바퀴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도로 주행과 밭 작업 사이를 오갈 때 최적의 타이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에서는 공기압을 높여 연비와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밭에 들어가면 공기압을 낮춰서 토양 보호와 접지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타이어 소재도 발전해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튼튼한 타이어들이 나오고 있고, 트레드 패턴도 다양한 토양 조건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점포질 땅에서 잘 작동하는 패턴과 모래 땅에서 잘 작동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농부들은 자신의 농장 환경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부 첨단 트랙터들은 트랙 시스템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탱크처럼 무한 궤도를 달아 접지 면적을 극대화하고 토양 다짐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가격이 비싸고 유지 보수도 복잡하지만 대규모 농장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트랙터 세계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GPS와 각종 센서를 활용해서 사람 없이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트랙터들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첨단 트랙터들도 기본적인 바퀴 구조는 전통적인 설계를 따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 디자인이 효율적이라는 뜻이겠죠. 결국 트랙터의 거대한 뒷바퀴는 단순한 외형적 특징이 아니라 견인력과 접지력, 조향성과 시야 확보, 토양 보호와 무게 균형이라는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공학적 결정체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실험한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트랙터의 모습인 거죠. 다음에 들판을 지나가는 트랙터를 보게 된다면 그 뒷바퀴가 왜 저렇게 큰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담겨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디자인 하나에도 물리학과 농업 기술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는 걸 알면 농기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